setting this perfect distance. So this is we're going to see. I think it'll be quicker, but it's got to be safe. 이 미국도 그렇고 이제 또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이 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3단계로 이루어진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 코로나19 발병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제 재개 조건과 단계별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쇄 조치를 해제한 날짜, 이건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지사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동안은 주지사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을 심하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주지사들한테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유럽에서는 이미 봉쇄 정책을 이미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에 건설업, 제조업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업종을 활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지난 15일 날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풀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비판도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빗장을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경제 문제 때문이죠. 그동안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셧다운 조치가 3월 중순에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2,200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졌거든요. 네. 그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창출됐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IMF가 지난 1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네. 했다가 석 달 사이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6.3%포인트 낮추면서 마이너스 3%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빈곤층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뒤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우유를 도로에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손으로 이 흘리는 우유를 주워 담고 있어요. 개들이 옆에서 우유를 먹고 있죠. 인도에서는 이 코로나19로 봉쇄가 강화되면서 빈곤층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그 부족한 식량을 둘러싸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병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이제 식량이 부족한 상황들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 정책을 하면서 사람만 막은 게 아니라 교역도 많이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계란이나 우유가 남아서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프리카는 오히려 그런 식량이 원조가 되지 않으면서 더 빈곤의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봉쇄를 해제하면 감염이 걱정이고 봉쇄를 지속하면 경제가 걱정인데 실제로 이 봉쇄 해제를 둘러싼 갈등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덴마크 정부가 지금 15일 날 휴교 조치를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정말 정점을 찍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일부 학부모는 내 아이를 실험실 쥐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봉쇄 해제 조치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정상화 조치를 오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네. 다음 달 15일까지 셧다운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6개 주와 협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선수를 뺏긴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음 달 1일이 되면 네. 이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과연 주지사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발생 상황이 이미 확진자만 7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4만 명을 넘었는데 정점을 지나서 조금 감소 추세인 것만 확인됐지 실제로 상황이 안전해졌냐 또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증명도 안 됐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이제 빗장을 빨리 풀려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러다가 오히려 빨리 풀어서 다시금 환자가 또 확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대선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경제죠. 실제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 있던 그해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마음이 이 경제에 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WHO에서도 이 봉쇄 해제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앞서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이제 그런 봉쇄를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싱가포르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네. 싱가포르이 초기에 환자도 뭐 200여 명밖에 발생을 안 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어서 아주 방역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약도 좀 서둘렀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봉쇄도 빨리 풀었는데 그게 2주도 채 가기 전에 환자 수가 1000여 명이 넘어서면서 상당하게 이제 급증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풀기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방학도 하고 또 사회적 봉쇄를 또 강화시켰거든요. 이런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런 경제적 봉쇄를 푸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그때 가장 방역을 잘했던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거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방역을 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해 11월에 이 3차 확산이 일어났을 때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사망을 해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결국은 뭐 초기 대응은 잘했지만 종식 선언을 너무 빨리 해서 실패한 케이스인데 이 종식 선언은 약간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훈이 좀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생활 방역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 방역의 의미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에 적용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좀 예전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 우리나라의 발병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 정말로 모든 환자의 발병이 확인이 되고 그 사람들의 접촉자가 관리되는 정말 우리의 초기 몇 명 발생했던 그 상황 정도까지 통제가 돼야 아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 방역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창의적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